라임 이야기를 또 안 할 네. 수가 없습니다. 이 라임 펀드는 김봉현이라는 전주 예, 스타 50, 모빌리티 회장이죠. 50세. 예, 이 사람이 1조 6천억 원의 환매 중단 사태를 벌였고 그 피해자만도 4,500, 네. 또 많게는 5천까지 5천억. 이렇게 네. 5천까지 되는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이 펀드 사태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 지금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그 펀드 중 일부가 네. 정치권으로 유입이 됐다. 지금 얼마 전에도 저희 방송에서 다뤘는데 25억 정도가 정치권으로 유입이 됐다는 것까지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동아일보 또 단독 보도를 보면은 그 중에 일부가 코인으로 전환돼 갖고 네. 바뀌어 가지고 투자해 가지고 그게 정치권에 흘러갔다. 네. 로비 자금으로 갔던가 아니면 대선 자금으로 갔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지금 이제 그 라임 자금 일부가 코인 바꿔치기 정황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는데요. 예. 사실은 2019년 7월 달 라임 사태가 어마어마한 그 후폭풍을 그렇죠. 불러일으켰죠. 어마어마했죠.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1조 몇천억에 대한 피해, 그다음에 5천억 가까운 피해자를 만들어서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까지도 계셨던 예, 아주 그렇죠. 엄청난 사건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라임 자산 운용 투자금 수백억이 수표로 인출돼 가지고 이 자금 세탁을 거쳐서 일부가 가상화폐로 전환이 된 정황을 발견했는데 이제 수표 인출 금액이 25억이더라고요. 예. 그 당시 여당 더불어민주당 관련 인사한테 흘러 들어갔는데 지금 이 수사를 누가 하고 있냐면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본부에서 하고 있어요. 옛날에 여의도 네. 저승사자 그렇죠. 하는데. 여의도 저승사자를 그래가지고 뭐 그 소위 주식 관련해서는 아주 최고의 그 수사 파트너죠. 예, 그렇죠. 이제 라임 펀드가 이 부동산 시행사에서 소위 이게 이제 메트로폴리탄이라고 이 3호 사채 투자 이게 300억 원 중에 25억이 이 민주당 관련 인물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수사가 되고 있어요. 예. 그 중에 또 19억은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단체인 기본경제특별위원회 집행위원장한테 흘러들어간 정황이 장모 지금, 씨라고. 흘러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인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면 지금 그 당시 사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네, 그 많았죠. 전 정부 때 그 청와대 근무하는 핵심 요직에 있는 분들 이름도 많이 나왔거든요. 예, 많이 그리고 나왔고 뭐 강기정이도 그때 예, 뭐 라임에서 5천만 원 그래서 결국 받았다. 나중에 뭐 혐의 없는 걸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이제 문재인 정권 때니까 덮어버린 거지요. 지금 그 제대로 수사를 안 했죠. 상당히 정치적으로 역량 있는 모 대학교 동문들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또 고소당할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 정부 소위 남부지검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에서 상당히 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데 우선 지난 정부 때 현 그 당시 여권이었던 이 이재명 대표 관련이라든가 더불어민주당 쪽 인사들에게 25억, 19억, 12억 이런 게 이제 흘러 들어간 게 드러나서 상당히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코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갔다. 로비 자금으로. 네. 김남국 코인 의혹도 정치권에서 그 전부터 이런 것들이 좀 있었구나 하는 그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 라임 사건이 났을 때 그 당시 정관계 인사 뭐 20여 명인가 네. 명단까지도 네. 나들고 그랬지 않습니까? 증권가에 다 찌라시가. 찌라시 돌았죠. 네. 그랬는데 그걸 덮어버린 거 아닙니까? 추미애가 합수단 폐지해버리고 라임 수사단 다 해체해버리고 학살 인사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덮어놓은 것을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검사 출신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지난 1년간 쭉 파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흥미로운 게 하나 밝혀졌습니다. 이 옵티머스가 금감원 감사 때 15억이 인출돼 가지고 12억이 옵티머스 이사했던 윤석호 변호사에게 넘어갔어요. 예, 이건 옵티머스죠. 예, 옵티머스 이게 어쨌든 이제 예. 이것도 이제 다른 거지만 코인 정황 투자 금액 뭐 이런 관련인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지금 보도가 됐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실세 정부의 요 실세 이제 인물들에 관련된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건데 그때 이제 그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실 행정관이 부인이었습니다. 예, 이모 씨라고. 예, 여기도 아마 변호사 출신일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옵티머스 사태가 벌어지면서 사직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그 이복현 금감원장이나 그 다음에 남부지검 금융범죄 합동수사단에서요. 지금 이게 보도가 된 건 왜 보도가 되겠습니까? 그 당시 여권 실세, 지금의 이제 야권이 됐는데
청와대를 비롯한 그 상당히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에게 연계가 된 정황을 포착을 했다는 게 지금 나오는 얘기거든요. 민주당 실세들하고도 연계가 됐다는 얘기들이 그 당시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언론에 일부 보도가 됐는데 지금 이게 상당히 치밀한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간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드러날 가능성이 있고 코인은 이 수사가 일부에서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이 코인은 가차명 계좌 추적하고 그다음에 지갑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조만간 언론을 통해서 어떤 정치인들이 연루가 됐는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5억 정도 이것은 이제 딱 드러난 거고 사실은 이 25억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그렇죠. 이야기도 있어요. 네. 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옵티머스 이사였던 윤석호 변호사 개인 계좌로 흘러간 그 12억도 네, 12억이. 이것도 결국은 정치권으로 흘러간 것 아니냐. 본인이 그 이사를 옵티머스 이사하면서 그 돈을 받아가지고 혼자 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대목이죠. 네. 1억, 1000억, 1000만 원, 2천만 원도 아니고 12억이라는 돈이 그 정체를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는 명분 없는 돈으로 지금 이렇게 흘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는 걸 보면 그래서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이거에 본격적으로 추적 수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치권 수사로 비화될 경우 정치권이 폭풍이랄까? 뭐 상당히 파급력이 경랑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그 말씀하셨지만 전 정부 때 상당히 여러 가지 뭐 김봉현 그 모빌리티 이것도 여러 가지 설이 많았거든요. 네. 증권과의 찌라시도 돌았고 그래서 뭐 상당히 그 실세의 이름이 돌기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린 그런 정황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 정부에서 사실은 일종의 그 금융계통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아마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 이복현 금감원장이라든가 남부 금융범죄 합동수사본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추적을 하다 보면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실세 정치인들에게 연결된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또 하나는 이 김상희 의원 2억 원을 사선 국회의원입니다. 예, 국회 부의장도 지냈고 2억 원을 투자했다가 18% 손해를 봤다는 것 아닙니까? 네, 뭐 4천만 원 내외. 3천만 원 정도 되는 모양이요. 그런데 나는 손해 봤는데 그리고 미래에셋에서 환멸을 하기 위해서 했을 뿐이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하고 무슨 특혜냐 하는데 다른 사람은 100% 날렸는데 본인한테는 특히 김상희 의원이 든 펀드가 16명 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라임 마티니 4호. 네. 라임 마티니 4호. 16명이고 한 20억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만 왜 이렇게 다 알려주고 미래에셋에서 그랬겠습니까? 그 16명이 뭔가 다 좀 사회적으로 이름 있는 또 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지 않습니까? 아니면 법인이라든가. 그렇죠. 그게 농협중앙회도 있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의 사돈일로 알고 있는데 고려아연. 네, 그것도 고려아연.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만 특혜를 준 거 아닙니까? 네, 특혜죠. 미리 빼준 거 아니에요. 환매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 그걸 이제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원금은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게 이렇게 도로 가져가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게 이제 그 원금 보장 차원이기 때문에 이제 일종의 특혜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지금 손해를 보는 입장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다른 펀드들도 예. 그렇게 해줘야죠. 네, 근데 왜 그렇게 안 해, 이 사람만 해줬냐? 안 했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제 특혜를 준 겁니다. 예. 특혜를 줬기 때문에 특혜 아니라고 자꾸 지금 저 금감원 앞에 가서 거기 연장농성을 했죠. 근데 김상희 의원 입장은 물론 그 본인의 그 의도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3억 여원인가 뭐 투자를 해서 뭐 3천 몇백만 원을 손해를 봤다. 네. 그래서 난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데 3억 여원을 모두 잃은 사람도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특혜입니다. 네, 특혜죠. 예, 망가지는 부분을 그래도 변제를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특혜가 아니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언어 도단이다. 뭐 제가 문자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치인들 사선 국회의원 하신 분이 이게 특혜가 아니라고 가서 연자 농성하고 그 1인 시위하고 이런 부분들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런 어떤 비판도 있는 그런 것이죠. 부분에 대해서는 참 무리를 빚어서 죄송하다. 자기는
그 미래에셋에서 권유를 해서 그렇게 환매를 했는데 이렇게 알고 보니까 그것도 특혜라고 하면 특혜일 수가 그렇죠. 있겠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고 아 참 깔끔한 정치인도 그럴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죠. 내년 네. 4월 총선에 도움이 될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나가 뭐 그 펀드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나 펀드를 하기 때문에 펀드를 그런데 이제 이런 정치인이 그걸 차라리 인정을 하고 정말 국민들 앞에서 제가 잘못을 한 것 같다, 특혜를 받은 부분 같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면 아 그래도 쿨하고 그렇죠. 정치인으로서 양심이 있구나 이렇게 할 텐데 농성하고 아니라고 그 여론전 펼치고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재명 대표까지도 또 가세를 했어요.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다. 정치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다. 괜히 손해본 김상희 의원을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치 공작 벌이고 있다. 또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거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싸잡아서 이제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하는 그런 정치 전략입니다. 그렇다고 봐야겠죠. 네. 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김상희 의원도 잘못이 있고 특혜라는 것을 깔끔하게 인정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번에 또 여의도 증권 합수단에서 라임에서 흘러나간 돈들이 대선 자금이나 또 로비 자금으로 흘러간 부분까지도 지금 추적을 하고 있다니까 정치권에서 발뺌만 하지 말고 잘못이 있으면 이실직고를 그렇죠.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가 이제 그 목줄기까지 올 때 그때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그래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감방에 들어갈 때까지 안 합니다. 들어가기 직전에 국민 앞에 죄송합니다.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가 버려요. 지금까지 다 그래 왔지 않습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